상진에게는 악취미가 있다. 산 곳곳에 있는 돌탑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쌓아놓은 돌탑을 보면 그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정성스레 소원을 담아 쌓았을 돌탑을 쓰러뜨리는 순간 그는 통쾌함과 스릴을 느끼곤 했다. 바보같이. 이깟 돌덩이에 소원을 담는다니 무슨 멍청한 짓이야. 상진은 한껏 사람들을 비웃으며 돌탑을 발로 걷어찼다. 우르르 산산이 흩어진 돌멩이들을 보면 고소한 기분까지 들었다. 돌탑 차기는 이제 그가 산행을 하는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고 더욱 자주 산을 찾는 이유가 되었다. 혼자 하는 산행에서 이마저도 없다면 무슨 낙으로 등산을 하겠는가. 상진이 처음부터 홀로 산행을 했던 건 아니었다. 예전에는 산악회 활동도 하고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도 했다. 워낙 등산을 좋아했던 상진이라 다양한 모임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잦은 다툼을 일으키는 그의 성격 탓에 동호회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기 주장만 하는 데다 술만 먹으면 과격하게 돌변하는 상진을 참아줄 사람이 없었다. 어차피 혼자인 인생, 산도 혼자 오르는 게 편하지. 상진의 말대로 그의 인생은 철저히 혼자였다. 늦깎이 결혼도 6개월 만에 끝이 나고 부모님 두 분도 돌아가셨다. 비교적 독립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에선 그나마 잘리지 않고 붙어있지만 주위에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그래서 산악회도 들고 이런저런 동호회에도 기웃거려 봤지만 모두 오래가진 못했다. 그런 그에게 주말 산행은 유일한 취미인 것이다. 그렇게 외롭기 그지없는 혼자만의 산행을 하던 그에게 어느 순간 돌탑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과 함께 산행을 할 때는 그저 스쳐 지나는 돌탑이었지만 말이다. 뭘 얻겠다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돌멩이를 쌓았냐? 참네. 처음에는 그저 비웃음을 내뱉으며 지나쳤었다. 헌데 산을 내려오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난 어느 날 발을 헛디뎌 산길에서 미끄러진 상진은 퍽! 돌탑에 처박혔다. 차곡차곡 정성스레 쌓여있던 돌탑이 한순간 와르르 눈앞에서 무너져 버렸다. 의도치 않게 돌탑을 무너뜨린 이후 상진에겐 거센 충동이 일기 시작했다. 캬, 이거 기분이 끝내주는데 아주 시원하고 통쾌해. 상진은 사람들 눈을 피해 조금씩 돌탑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슬쩍 돌멩이 한두 개를 손으로 튕겨내던 것이 어느덧 점점 대범해져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 것이다. 이제 작은 돌탑은 시시한데 어디 오래되고 거대한 거 없나? 상진의 산행은 이제 돌탑 무너뜨리기가 목적이 되었다.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혀 전국의 산을 찾아다닐 정도였다.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산에만 오르면 돌탑을 찾아 눈에 불을 켰다. 엄마, 저 아저씨가 돌탑 망가뜨렸어. 가끔 사람들에게 걸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상진은 뻔뻔한 얼굴로 둘러댔다. 아이쿠, 실수로 쓰러졌네. 이걸 어쩌나? 사람들은 그저 흘낏거릴 뿐 그에게 따져묻지는 않았다. 어차피 남의 일인데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휴일마다 명산을 찾아다니며 상진은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어느 화창한 주말, 상진은 새벽부터 산에 올라 돌탑 깨기를 했다. 그리곤 지친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와 노고원해진 몸을 이었다. 평소 꿈이라곤 꾼 적 없던 상진은 그날따라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다른 이들의 소원을 함부로 허물어뜨리는 것이냐? 위압적인 지팡이를 손에 든 노인이
희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무섭게 호령했다. 무시무시한 노인의 기세에 상진은 철퍽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무섭게 혼쭐이 나는 꿈을 꾼 상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에휴, 별 희한한 꿈을 다 꿨네. 상진은 그날 이후 행동을 조심했다. 아무리 꿈이라도 너무 생생해서 돌탑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동안 지루한 산행을 이어가던 상진은 점점 등산에 흥미를 잃어갔다. 그러던 그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린 그는 분노에 휩싸여 산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그의 못된 취미가 고개를 들었다. 지들만 잘 되자고 소원을 빌어? 욕심 많은 것들. 상진은 산에 올라 마구 돌탑을 무너뜨렸다. 이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겐 돌탑만 눈에 들어왔고 그저 닥치는 대로 깨버릴 뿐이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탑 깨기에 집중하던 그의 눈에 문득 뭔가가 들어왔다. 저게 뭐야? 야심찬 발차기로 거대한 돌탑을 무너뜨린 순간 돌탑 아래 종이뭉치가 있었다. 상진은 냉큼 종이뭉치를 풀어헤쳤다. 이거 보석이잖아. 한눈에도 진귀해 보이는 보석 알갱이들이 여럿 들어있었다. 내가 이제껏 돌탑을 무너뜨린 이유가 여기 있었네. 산신령 꿈이 길몽이었구나. 길몽이야. 상진은 산허리 가득 메아리가 치도록 기쁨의 환호를 질러댔다. 그리고는 곧장 산을 내려와 보석상을 찾았다. 보석 감정인에게 보석을 들이민 상진은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가 손에 넣은 보석은 생각보다 더 진귀한 것이었다. 보석을 팔아 큰 돈을 거머쥔 상진은 흥청망청 즐기기 시작했다. 산행도 잊은 채 매일 술에 빠졌다. 그러다 보니 그 많던 돈은 얼마 못 가 바닥이 났고 과도한 음주 탓에 몸만 망가졌다. 역시 산을 안 가서 그런 건가? 상진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알아? 또 돌탑 안에서 뭔가가 나올지. 보석을 찾겠다는 부질없는 희망까지 더해져 상진의 못된 버릇은 더욱 심해졌다. 산이란 산은 모두 휘저으며 돌탑을 뒤집고 다녔다. 그의 손이 닿지 않은 돌탑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돌탑은 끊임없이 다시 쌓여갔다. 헤헤헤. 아무리 무너뜨려도 멍청한 사람들이 다시 쌓아놓는구나. 상진은 행운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돌탑을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상진은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오, 이렇게 큰 돌탑이 있다니 이제껏 중에 최고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산속을 헤매던 상진은 자신의 키보다도 높은 돌탑을 발견했다. 꽤나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거대 돌탑을 보자 그의 오기가 발동했다. 돌덩이가 커서 그런가 엄청 단단하네. 쉽지 않겠는걸? 상진은 온몸을 들이밀며 힘껏 돌탑을 밀어냈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한참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거대 돌탑이 바닥을 드러냈다. 너희들 하찮은 소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네. 상진이 맨 밑바닥 돌덩이를 발로 차며 한껏 사람들을 비웃는데 돌 밑에서 뭔가 거뭇한 것이 움직였다. 푸른 빛을 뿜어내는 검은 형체였다. 저게 뭐야? 흙 속에 파묻힌 채 꿈틀꿈틀 움직이던 검은 물체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리고는 덥석 그의 팔을 물어뜯었다. 검은 물체의 정체는 맹독을 품은
독사였다. 아! 한쪽 팔을 물린 상진은 곧 자리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온몸에 독이 퍼지자 상진의 얼굴이 까맣게 변해갔다. 근육 마비와 경련으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깊은 산속이라 인적도 없는 그곳에서 상진은 점점 공포에 휩싸였다. 도와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상진은 애타게 도움을 청했지만 소리는 목 안에서만 맴돌았다. 정신을 잃어가는 그의 귀에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꿈속에서 보았던 산신령의 목소리였다.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했거늘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 내 죄값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느니라. 이제껏 네가 무너뜨린 돌덩이가 너에게 쏟아지는 형벌을 억겁의 시간만큼 받게 될 테니 각오하거라. 상진은 가느다란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산신령에게 외쳐댔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건 그냥 돌멩이일 뿐이라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하는 상진은 자신에게 펼쳐질 끔찍한 형벌의 고통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